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영년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11건의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징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봉기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시 세입 예산안과 함께 징수과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홍봉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1에서 2쪽과 설명서 167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5,513만 7천원이 증가한 9,894억 2,4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0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515만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023년 경제성장 예측치 반영으로 전년 대비 9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26억 3천만 원,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률 및 평균 신장률 반영으로 전년 대비 69억 8천만 원이 증가한 696억 3,400만 원, 자동차세는 유류세 감면 확대에 따른 전년 대비 101억 7,800만 원이 감소한 373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평균 신장률 반영으로 전년 대비 1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03억 2,400만 원, 지방소비세는 2023년 2단계 전환사업 보전분, 재정조정분 등 반영으로 전년 대비 72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74억 3천만 원, 지방소득세는 경제전망 예측치 반영으로 전년 대비 107억 8,700만 원이 증가한 905억 8,200만 원, 전년도 수입은 평균 징수율 및 경제전망 예측치 반영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소한 3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쪽과 설명서 168에서 169쪽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81억 9,595만 9천원이 증가한 414억 93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지역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49억 3,748만 6천원이 증가한 258억 5,13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임대 수입은 전년 대비 7,603만 3천원이 증가한 4억 3,5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5,170만 원이 증가한 1억 7,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에서 5쪽과 설명서 170에서 195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 대비 2,433만 3천원이 증가한 2억 6,2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사용료 250만 원과 공공텃밭 사용료 1,800만 원을, 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12억 9,963만 5천원이 증가한
48억 3,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로 사용료 및 시장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하천 사용료 수입은 186만 8천 원 감소, 공유수변 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1,200만 원 증가, 입장료 수입은 전년 대비 8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5에서 7쪽과 설명서 196에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전년 대비 12억 80만 3천 원이 증가한 35억 6,3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4억 5,786만 원 증가, 추모공원 사용료 7,200만 원 감소, 체육시설 사용료 5,100만 원 증가, 평생교육수강료 4,320만 원 증가, 서안성 체육센터 사용료 1억 4,318만 4천 원 증가,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3억 3,998만 원 증가, 목재 문화체험장 체험수수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7에서 11쪽과 설명서 219에서 248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8억 8,373만 2천 원이 감소한 80억 9,430만 4천 원으로 주요 증감 요인은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6억 원 증가, 재활용품 수거 판매 6억 원 증가, 여권 발급 수수료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11에서 12쪽과 설명서 249에서 259쪽입니다. 사업 수입은 전년도 그 외 수입에서 과목 변경되어 2,353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외 6종으로 전년 대비 20억 2,436만 원이 증가한 80억 6,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세정과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3억 3,7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공공미금 이자 수입, 기타 이자 수입으로 전년 대비 23억 9,765만 5천 원이 증가한 4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정기예금 해지원금 증가 및 이자율 상승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전년 대비 23억 7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12에서 13쪽과 설명서 259에서 265쪽입니다. 먼저 임시적 세액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액 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5억 2,720만 3천 원이 감소한 84억 5,2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매각 수입은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전년 대비 9,500만 원이 감소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전년 대비 4억 902만 3천 원이 감소한 47억 9,3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 수입은 2023년 국세 세입 예산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200만 원이 감소한 4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의 수입은 전년 대비 4억 1,702만 3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전년도 그의 수입으로 계상한 농기계 대여 수입 등을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과목 변경하여 2억 671만 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세외 수입 2월 예상액에 최근 3년 평균 징수율인 25.17%를 반영하여 36억 5,4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에서 15쪽과 설명서 266에서 280쪽입니다. 먼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전년 예산 대비 37억 8,567만 6천 원이 증가한
71억 5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징금은 전년 대비 5,570만 원이 증가한 1억 9,940만 원을, 이행강제금은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소한 5억 5천만 원을, 변상금은 전년 대비 6,260만 원이 감소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에서 20쪽과 설명서 281에서 318쪽입니다. 과태료는 전년 대비 4,557만 6천 원이 증가한 9억 5,3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축산정책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등 1,2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0쪽과 설명서 319에서 323쪽입니다. 부담금은 전년 대비 38억 4,700만 원이 증가한 5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개별 공시지가 상승 및 개발사업 증가로 토지민원과 개발부담금 28억 원이 증가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에서 2쪽과 설명서 327에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 예산 대비 2억 8,079만 7천 원이 감소한 9억 3,0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액관리사업은 징수과 세입증대 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세부 사업명 신설로 전년도 예산액이 영원으로 표기되어 6,14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제 전년도 예산액은 4,559만 2천 원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 편람 구입, 우편 발송료 등 3,109만 원, 업무 추진비는 징수과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210만 원을, 직무 수행 경비는 세무공무원 특정 업무 활동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지방세 세입 징수 우수 읍면 평가에 따른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에서 3쪽과 설명서 329에서 332쪽입니다. 먼저 세액수입 부가관리 사업으로 징수과 세액수입 부가 지원과 납부자 편의시책 추진 사업이며, 세부사업 항목 중 일부가 세액관리 사업으로 변경되어 전년 대비 6,760만 4천 원이 감소한 5,9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제 전년도 예산액은 4,610만 원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702만 원으로 세액수입 고지서 구입,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가온압 환부 안내 우편 발송료, 재증명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4,020만 3천 원으로 표준 세액수입 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위탁 소유 경비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 사업으로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지방세 설명회 개최 비용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서 3에서 4쪽과 설명서 333에서 336쪽이 되겠습니다. 세액수입 징수관리 사업은 세액수입 체납액 징수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31만 원이 감소한 9,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구운영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5,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 사업은 세입 증대를 위한 지방세 체납 및
세수입 공무원 워크숍 개최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4에서 6쪽과 설명서 337에서 339쪽입니다. 체납세 징수 사업은 현년도 및 관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53만 9천 원이 감소한 1억 2,8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관련 시스템 서비스 수수료와 유지보수비, 체납 안내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및 임기제 공무원의 체납 징수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서 6쪽과 설명서 340에서 341쪽입니다. 체납세 징수목표 관리제 운영사업은 체납액 특별 정리 대책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46만 6천 원이 감소된 7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62만 4천 원, 체납액 징수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6에서 7쪽과 설명서 342에서 34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활용한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축소 운영으로 인한 조서 인원 감소로 전년 대비 2억 6,735만 1천 원이 감소한 9,6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원 인건비 등 8,732만 2천 원과 홍보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7에서 9쪽과 설명서 344에서 34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사업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1만 6천 원이 증액된 2,980만 9천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615만 9천 원, 일반 운영비 1,125만 원, 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9에서 10쪽과 설명서 346에서 34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을 통한 주택가격 결정공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32만 5천 원이 증가한 1억 5,2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0쪽과 설명서 348에서 349쪽입니다.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검증사업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수수료에 대한 예산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0에서 11쪽과 설명서 350에서 352쪽입니다. 체납액 정리사업은 고액 체납금 징수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등 인건비로 전년 대비 44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1,7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수입 체납액 정리, 임기제 공무원 4명의 인건비 등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2쪽과 설명서 353에서 354쪽입니다. 기본경비사업은 원활한 징수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45만 원이 증액된 4,9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2,442만 원, 출장료비 1,596만 원, 부선의 팀 이전으로 인한 책상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3쪽과 설명서 355에서 356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사업은 징수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추진비
42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범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설명서 페이지 354페이지에 사무기기 구입이 지금 950으로 잡혔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체납관리단이 지금은 이제 올해까지는 마침랜드 내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청 저희 사무실 내로 들어오는데 그 이제 사무실 그 자리 꾸미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몇 분이 지금 들어오시는 건가요? 예, 올해는 이제 22명이 됐는데 내년에 예산이 좀 감소돼서 좀 6명 예상입니다. 그럼 6명 들어오는 이 비용이 책상하고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책상하고 이제 파티션 이런 거 하는 그 비용입니다. 아, 네. 설명서 페이지 341페이지 하고요. 체납자 실태 조사가 지금 인건비가 1억 한 8천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촬영관리단이 이제 22명이었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 6명 예상으로 이제 줄기 때문에 그거 반영해서 좀 계산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포상금이 지금 전년도 대비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 당시에는 한 900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300으로 했거든요. 네. 보상금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이제 포상금이 이제 저희 그 체납징세 이제 사무실 내에 4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4명이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많이 출장을 나가서 대면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를 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대면보다는 전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을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하는데 전화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시적이 좀 저조해서 좀 줄을 거로 예상돼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22명에서 6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체납관리단이고요. 네. 지금 요거는 고액 체납단 하는 그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저희 임기제로 4명. 아, 그 임기제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럼 체납자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인원수는 그럼 22명인가요? 이제 22명, 올해까지는 22명이고 내년에는 6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제가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산서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기본급으로 해서 22명이 되어 있거든요. 개별 주택 가격 조사? 그럼 이게 맞는 건가요? 저희 세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세입 세출 말고 예산이요. 세출 예산이? 세출이요.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개별주택 가격 7페이지 말씀드린 겁니까? 네네, 정확한 개별 주택 가격 결정. 네. 여기에- 이거는 지금 저희가요 개별주택 가격은 따로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 7개월인데 한 명을 고용해서 그 가격을 책정하는 그 내용입니다. 체납 실태조사가 아니라 개별주택 가격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이 지금 인건비를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인건비가 지금 비교 증감을 했을 때 79만 6천 원이 지금 증가를 한 걸로 나오고 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보니까 개별 주택 가격 조사에 기본급이 22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1명에 아, 22일. 22일이군요. 아, 네. 제가 잘못 봤네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우섭 의원님. 네, 최호섭 의원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징수 목표액이 얼마죠? 3년도 5,500, 아니 5억 5천 혹시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은 50페이지요? 어디 5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징수 목표가, 아니, 2023년도 징수 목표액을 모르시나요? 징수. 네, 세입. 세입이요? 네. 5억 5천 원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기 잠깐만요. 네, 세입. 예. 위원장님, 저기 담당 팀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2022년도 세입 지방세 예산액은 2,360억이고요. 그래서 지방세가? 올해는 2,050억을 해서 150억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요게 원래 징수의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징수액 결정은요, 저희가 6년치 평균 징수액 갖고요. 거기서 이제 최고랑 최저를 뺀 나머지 4년치 갖고 거기에 그 징수액을 하고 그다음 평균 신장률 거기 곱하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에 뭐 경제 전망치라든지 아니면 뭐 변수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 아파트가 새로 신설된다든지 그런 변동 요인을 곱해서 징수액을 예상하는 겁니다. 뭐 요거는 달라지는 건 아니죠? 네네. 그래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께 좀 증감이 있나요, 이게? 보통 저희가 평균 신장률은 거의 증가를 되고 있고요. 그다음 왜냐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제가 늘고요.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해서 뭐 주민세라든지 소득세가 증가하는 편이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 가격, 그다음에 뭐 그런 가격이 상승됨으로 해서 모든 지방세 수입이 증가된 편입니다. 그러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서 네.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체납세 실태조사본부터 시작하여 그다음 읍면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가파트라든지 왜냐면 부가가 정확한 거를 해서 이제 동렬하는 거로 해서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그거 외에 어떤 행정 제재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좀 징수액을 좀 과소하게 잡는 측면이 있지 않나요? 혹시 적게 잡는?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평균치 징수액이라든지 그 요소 세수 추계하는 그 방식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뭐 채권을 네. 이게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외로 들어오는 것들 막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들어와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안 돼서 막 이월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없나요? 일단은 2월이라는 거는 체납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징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숫자를 대입 안 하고 넘기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네네. 거니까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그 징수율을 좀 우리도 좀 과감하게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 한번 좀 드리는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황현 의원님. 전체적으로
일반 회계 지금 세입 총괄표를 보면 전년도 비해서 증가율이 0.12%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기존의 직전 5년간의 연평균 증감률이 14.08%로 나옵니다. 일반 회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도요. 12.54%인데 지금 6.37% 증감률 나타나고 세외 수입은 14.95%인데 24.68%로 더 많이 추계가 됐고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세수입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연평균 직전 5년의 연평균 증감률에 지방세 수입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향후 5년 전망을 했을 때랑 비교를 해도 세입 세출 계획을 보면요. 일반 회계는 연평균 1%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세입 예산은 이제 명확한 것도 있지만 추계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세입이 뭐 저희 징수과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취합만 하는 거고요. 각 이제 실과소 읍면동에 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 좀 성실하게 좀 그거를 좀 챙겨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그냥 늘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식으로 그런 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 이제 그 세출 예산에 좀 교육비 관련해서 조금 담았는데 직원들 좀 뭐 예산 관련된 추경이라든가 이런 그 시점에 직원들을 좀 교육을 통해서 빠짐없이 좀 그거를 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계획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서 징수과는 취합을 주로 하는 기계적 취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누락되거나 빠진 게 있으면은 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챙기는 부분도 있는데 간혹 좀 누락되고 그러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때 좀 그때 해서 저희가 좀 이게 좀 하긴 하는데 좀 누락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지금 추경이 포함이 안 됐지만 네. 그 전년도 일반 회계 세입 총액보다도 적은 추계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세입 자체가 적게 잡히면 추계가 되면 세출도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잉여금이 많이 남는 상황이 되고 세입 추계가 맨 처음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세입 추계가 심지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도 너무 안 맞아서 이게 비교를 하고 어떤 그 계획을 세우는 부서가 그럼 전략계획 담당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너무 달라서 이 재정계획은 재정계획대로 가고 실제는 이렇게 또 다르고 이런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 자동차세 그 지방세에서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재산세는 다 증가하는데 자동차세는 감소로 잡으셨어요. 네. 예,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 이게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차량 등록 대수 증가 추세 및 최근 5년간 세액 증감률을 반영하여 연평균 8.4% 증가 전망인데 자동차세는 오히려 지금 감소해서 징수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동차세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소유하는 거하고 주행에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자동차세는 이제 그러니까 소유하는 거는 늘어나는데 그 주행하는 거는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그 유류 보조금을 이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안분해서 배분을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줄다 보니까 그 한 100억 정도 이렇게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그 보조금이 줄어서 주행량이 줄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자동차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 단순히 이제 소유하는 거는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러니까 보유 대수는 늘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별도로 움직이는 거, 차가 움직이는 거, 그거에 대한 이제 세금 이제 두 가지인데 그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유가 보조금을 이제 보조금을 주거든요. 전국적으로 이제 그 안분을 해서 주는데 그 안분해서 주는 그 비용이 많이 줄어서 1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어쨌든 그럼 소유랑 주행 부분이 있는데 세금은 어느 부분에 더 많이 부과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단적으로 나눈다고 하면? 일단은 뭐 자동차는 소유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뭐 100%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그 부분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3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도 다 시스템이 있는 거죠. 기입 시스템이 공통적인 시스템이 있는 거죠. 다시 좀 이거 그 사업 명세서 기입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따로 편집을 하지 않고 기입만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저희가 이게 보기에 어마어마한 분량을 봐야 되는데 이게 줄을 가로로 너무 길어서 이 옆에 이 자를 대고 봐야 되는 이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잖아요. 근데 전년도 예산액의 비교 증가함이 있기도 한데 그 과별로 세부별로는 전년도 예산액이 빈칸으로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3페이지 보시면 도서관가에 아양도서관 카페 사용료 이런 것들 중앙도서관 매점 사용료 전년도 예산액은 빈칸이잖아요. 요거는 그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기입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그 프로그램에서 전년도 예산을 이제 불러올 때 네네. 본 예산에 이제 반영된 거 그 부분만 이렇게 이제 연동해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비교 증가함은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뭐 내년도하고 22년도하고 24년도 비교해서 증가한 부분은 그냥 그 세부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끌어올 때 본 예산 그 부분만 와서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매점 임대료가 2,500만 원인데 그럼 전년도 본 예산에는 이게 세입 추계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한성호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건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도서관가 같은 경우 1,260만 원 돼 있잖아요. 예산액이 올해.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에도 1,260만 원 돼 있는데 올해 예산안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 아양도서관 600, 1,1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기존에도 사실 똑같이 600, 1,000, 1,100에서 1,260만 원인데 이 시스템상 이게 세분화로는 전년도 건 끌어오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스템상 예. 전전년도 세부 내용은 끌어오지를 아예 않는 건가요? 예, 그거는 그래서 끌어오지를 못해서 이게 그 시스템상 출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네. 뭐 징수가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요. 처음 하시는 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 저희가 이렇게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부 항목의 비교 근거가 없어서 이걸 그렇다고 전년도 예산액을 다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거 좀 검토 좀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도 본 예산만 반영이 돼서 또 추경에만 반영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도 문제가 되고 심사의 어려움이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비교 증가함에 있어서도 비율로 좀 나타내면 좋지 않을까 해요.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주요 그 증감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거를 막 수십 페이지를 볼 때 어느 지점이 크고 적은지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고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보지 않으면 정말 너무 어려워서 그런 점들을 좀 같이 좀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예, 예. 똑같은 거를 갖고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작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어쨌든 징수가는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건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체납세 징수나 체납세 징수 목표 관리제 운영, 그다음에 체납자 실태 조사 이 사업들이 좀 감액이 됐어요.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뭐 체납세 징수는 시스템 유지 보수비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되긴 했지만 목표 관리제도 아까 포상을 안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까 도비 사업은 조사원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체납 관리단이나 체납자 그 징수 추진 사업이 좀 축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흐름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축소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님 때 그때 시행을 한 건데 지금 그 도지사님이 바뀌면서 좀 정책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인원을 좀 줄여서 하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인원 자체도 줄고 체납세 징수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좀 덜 한다는 말씀. 예, 뭐 저희는 뭐 업무적으로 이렇게 안 했는데 일단 인원은 네네. 이제 도 방침이 좀 그래서 또 인원은 좀 줄여서 하는 거로 이렇게 좀 계획입니다. 도가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안성시도 고액 체납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관리하기 위해서 10이라도 저기를 해서 목표 관리제 45% 감소했잖아요. 네. 또 다른 뭐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그 도에서 안 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고액 체납자는 따로 별도로 4명 임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도의 흐름이 바뀌더라도 시 자체적으로도 방향성을 세워서 체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특은 의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기 세외수익 관리 부서 관리가 원래 기존에 있으시잖아요, 징수과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세입 관리로 이렇게 나누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세외 관리 부서 관리에서 세외수익 관리 부서에서 저기 지금 6,760만 4천 원을 감하셨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세입관리부서에 새롭게 편성한 게 6,144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셨거든요. 혹시 이거를 나누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하나로 딱 보면은 세수입 부가관리에서 보면은 우편료 저기 재직명 이게 이제 우편요금이잖아요. 일반 우편, 등기 우편, 우편료도 다 사용하셨고 이렇게 발송료 하셨었는데 요거를 보니까 몇 가지 업무만 별도로 나누셨더라고요. 네.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세요. 담당 팀장이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입관리팀 한성우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세입관리했던 게 효율적 세입수입 부가관리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입수입 부가관리 같은 경우는 세입수입 체납팀에서 운영을 많이 하는데 저희 이제 주무팀 세무관리팀에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주무팀에서는 세입관리팀을 있는 업무 그 예산은 하나로 세부 변경을 해서 새로 세운 내용입니다. 좀 업무를 나눴다는 얘기죠? 예, 업무가 이제 팀별로 원래는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세부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없어서 이번에 새로 만든 상황입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그러면은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무 이제 새롭게 신설한 세입 관리 그 사업에 세무 업무 활동비 10만 원씩 21명 세우셨어요. 12달을 편성하셨는데 원래는 이거 제가 보니까 세수입 부서 관리에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는 없더라고요. 세무 업무 활동비. 예. 요 사항은 효율적 세수입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 특정 업무가 기존부터 있었던 건데 세무 활동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세무직에서 특정 활동비 10만 원 계속 나옵니다. 활동비를 드리는 걸 아니, 뭐라고 아니, 지금 질문을 네.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질문은 세수익 부가관리에서 지금 6만 4천 원을 감해서 지금 세입관리부서에다가 6,144만 원을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금액은 오히려 좀 줄었어요. 616만 4천 원이 오히려 금액은 지출 금액은 줄었습니다. 감해졌는데 그런데 기존 세수익 부가관리에서 없었던 세무 업무 활동비가 2,520만 원이 생겼습니다. 금액은 줄었는데 세무 업무 활동비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어서 지금 원래 기존 세수입 부가관리 부서에 그 비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 정도의 금액이 나간 근거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세무 업무 하시던 분 그 활동비가 없으셨냐고요. 기존에 있었는데요. 제가 예산 항목을 잠깐만 찾아보고 여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짜리가 천천히 하시고요.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요. 왜냐면은 다 보면은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가 2,400. 제가 240. 근사치를 찾아보는데 이쪽 근사치에 담겨져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작년도 효율적 세일시 부가 징수에 보시면요. 일반 운영비에 직무 수행비에 세수입 부가관리예요. 예, 세일시 부가 관리에서 네. 직무 수행 경비라고 있습니다. 특정 업무 경비. 그래서 저기 몇 다시 몇이에요? 이게 직무수행 써 있는 데가 없는데요. 2022년도 보니까 잠깐만요. 세수입 부가관리에서 나누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없습니다. 저기 목별로 편성해 놓으신 거에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청탁원님 이거 좀 오래 걸리실 것 예, 오래 같으면 걸릴 것 같은데. 예, 요거 따로 제가 그 따로 지금 보고해드렸습니다. 네, 이거 왜냐면 금액이 지금 여기 2,250만 원이면 어디서 약간 아껴서 좀 예산을 좀 감축해서 이게 섰다고 생각할 텐데 2,520만 원이에요. 금액이 크잖아요. 금액이 큰데 지금 기존 거랑 이렇게 나눴잖아요. 지금 업무를 나눴는데 기존 거에서 세수익 부가관리 기존에 있던 거에 그 정도의 금액이 어디에도 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관리 부분이 새로 편성된 거에 그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좀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럼 원래 주고 있었는지 왜냐면 이렇게 하려면 업무 활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면서 세무 업무 활동비라고 썼으니까 다니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따로 별도 준비하셔갖고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주시고요.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세입 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신설하셨어요. 새롭게 예산을 담으셨습니다. 그 혹시 워크숍. 이거 지금 워크숍 가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언제 어디로 몇 명이 가나요? 전혀 여기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2,300만 원만 금액만 딱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우리 이 의원들이 이 예산안을 감하거나 이럴 때 이걸 어떤 근거로 이것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세입 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 335페이지입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강가소 세입수입 담당자 28명이랑 읍면동 지방 세무 담당자 12명이랑 저희 징수과에서 한 60명을 예상으로 잡고 있고요. 장소는 미정인데 이제 뭐 장소는 다시요. 네. 지금 담당 공무원 28명, 네, 읍면동 읍면동 12명, 12명, 그다음에 징수과 직원 20명. 징수과 직원 20명. 네. 자, 어디로는 미정이시고 네, 장소는 언제도 미정이시고 저희가 세입시 담당자들이 강가소 담당자 인사이동이 있으면은 그분들 교육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은 빨리 할수록 좋아서 내년 3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정도요. 네, 네. 자, 1박이세요? 당일이세요? 1박 2일로 해서 1기, 2기 나눠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식으로 가신다. 네. 예, 식은 이식. 그다음에 두 번 가시니까 이식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1박 2일로. 근데 이거 금액이 저기 1인당 한 얼마 정도 산정하셨습니까? 평균 1인 저기 한 사람 평균 워크숍이 지금 보면은 워크숍이라든지 그 세미나 뭐 해갖고 거의 뭐 같은 이름인데 역량 강화 그 사업 명칭만 틀리지 거의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요 평균치 금액을 혹시 내신 게 있을까요? 1인 얼마 정도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한 4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1박 2일에 40만 원. 네. 근데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져 있으면 새롭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랬다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얼마 이렇게 금액만 담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규니까 좀 이렇게 세세히 담아 주셨으면 이게 이렇게 질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검증에서요, 34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34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근데 앞에 다른 거에 보면은요, 그 심사위원 수당이 몇 명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혹시 이게 몇 분이실까요? 이거 몇 분인지 모르세요? 자, 여기 세입관리 부분에 보시면요. 지방세 심의위원회 10만 원 곱하기 6명 5회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 10만 원씩 4명 4회 이렇게 해갖고 산출기초가 딱 있는데 지금 이러면 저희가 460만 원을 세웠어도 아 이렇게 해서 460만 원 썼구나 이렇게 아는데 지금 여기 부분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108만 원 아니 180만 원 이렇게만 서 있지 지금 몇 분이 심사위원일 건지 얼마를 드릴 건지 몇 회를 할 건지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도 있었던 건데. 저희가 그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가 12명인데 그래서 민간에서 9명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9명, 총 예. 12명 중에 네, 9명을 계상 네. 9명. 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부동산 네.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개최할 때 그래서 2회로 2회. 해서 잡았습니다. 네, 2회로. 네.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아니요. 1인에 지급하는 금액이 10만 원. 지금 100만 원 아니 10만 원씩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 네, 아니 180만 원이니까 10만 원이라는 네, 10만 생각은 원입니다. 들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생각인 거지 여기에서 정확히 밝히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감으로 저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심의 수당이 각 부서별로 10만 원인 데도 있고 9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지금 다 다릅니다. 상이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의원님, 부의장님 그 저기 해서 산출기초를 잘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우수 부위원님. 네, 간단하게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징수과 우리 에서 구성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세금을 걷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원도 많이 하시고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방책들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우리 보면 지금 이제 예산안을 이렇게 받아보고 이거 있으면 이런 돈도 이렇게 지금 이게 예산으로 세워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공무원들 포상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징수과 입장에서 포상도 이거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포상도 별도로 좀 지원되고 이거 욕먹을 짓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공무원들한테 욕먹을 짓인지 모르겠는데 워크숍 보면 각종 워크숍 엄청 많아요. 지금 한마음 단합대회 해서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우리 징수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지금 이렇게 돈 걷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선 펑펑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이제 포상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근과 채찍을 준다, 채찍이라고 당근도 줘가면서 좀 직원들을 모양말로 부려먹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적정하다가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워크숍 같은 경우는 각 과별로 아예 워크숍이 없는 데도 있고요. 거의 없는데. 네, 지금 한 35개 정도 워크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데도 있고, 몇 개씩 하는데 부서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징수관이 이거 딱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일률적으로 좀 가까이에서 잡을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면 네. 오히려 좀 통일적으로 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어디는 안 가고 또 어디는 보내고 이게 지금 과에서 다 개별적으로 다 세워서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이제 징수하는 입장에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불필요하진 않은데 좀 과다하다고 보여지는 예산들이 많으면 징수를 해놓고도 허탈한 심정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경우는 시에서 좀 방침을 세워서 이렇게 저희도 이번에 이제 워크숍 계획을 세웠지만은 주간 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서 좀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의견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세외 수입에서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에서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이 어쨌든 114% 증가하는데 과징금하고 부담금이 많은 수치로 추계가 됐는데요. 이 과징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무단 방치 차량 범칙금 이런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증가 추계가 나오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담당 팀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세액관리팀의 한성우입니다.
지금 가진금이 액수가 증가한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 가진금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 게임 경찰서에서 게임 그러니까 게임 장소를 단속을 합니다. 그 단속 증가가 늘음으로 해서 저희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해당하는 실과서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이제 가진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년도에는 5천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900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증가되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금은 네. 252% 증가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 개발 부담금이랑 지금 대체 조림 자원 조성비가 증가됐는데요. 토지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 일주기단지, 원곡단지, 물류단지가 많이 개발돼서 그 부담금이 늘었고요. 또 하나 저희는 하이닉스 영향으로 인해서 보게 3조 이런 쪽이 개발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어서 부담금이 많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자림 조원 주성비는 그 잠깐만요. 196조. 저기 대체자리 저기 조성비는 지금 그 제2경국도로라 그랬고 지금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공사하면서 여기 이제 시내 같은 경우 가로수 같이 나무 심는 게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된 부담금입니다. 그걸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로 건설 그렇죠. 저기 시행하는 데서요. 시행업체에서 예. 부담금을 내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이나 부담금 같은 건 보통 사업체들이, 기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네, 낸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리고 또 국고 보조금이나 그 시도 보조금 이런 것들은 감액을 추계하셨는데요. 이건 다 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벌써?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일부 뭐 좀 내려온 것도 있고요. 아직 뭐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거의. 예. 거의 다 내려왔는데 예, 예. 이렇게 감액돼서 올 네, 것이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에서 좀 더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 상황에 따라서 증액될 수도 있고요. 예, 그거는. 예, 그 어쨌든 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체납액 징수도 중요한 것 같은데 세수 추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입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이런 사업은 없었던 건가요? 지금은 이제 그 작년 1월에 그 징수과하고 그러니까 세무과하고 세무과에서 세정과하고 징수과로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긴 했는데 지금 그 세정과 예산으로 저희하고 이제 같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2년 지나고 이러면은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세입 이런 쪽이 전문성도 더 많이 요구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교육이나 이렇게 관가소나 읍면동 징수과 직원이 다 관련돼서 모여서 같이 세입 관련된 교육을 받고 논의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기지방재정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들에 대한 토론도 하고 이 세입 추계가 흐름과 방향성을 잡는 게 단지 한두 명의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 결정하는 할 일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꼭 그 발전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면 역량 강화 사업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을 하는 만큼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질문 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세입관리 신설과 세외수입 부가관리
이제 기존 있었던 거에서 제가 금액을 좀 보니까 재증명 저기 그 공공 운영비 부분에 기존 거로 보시면요. 공공 운영비 그 예산에 보시면 330페이지입니다. 재증명 신용카드 서버 교체가 3,700이 담겨 있었습니다. 22년도에. 그 다음에 등기 우편 발송료가 1,037만 3천원. 일반 우편 발송료가 227만 9천원. 여기에 지금 담겨 있어요, 금액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올해 거를 다시 이제 신규로 이렇게 한 거를 봤더니 여기에 우편 요금이 여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없는 게 바로 재증명 신용카드 서버 교체 3,700만 원. 그게 지금 이쪽에 안 담겨 있네요. 그러면은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게 서버 교체를 한 번 하고 지금 또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3,700이 아까 지금 제가 없어진 게 2,500만 원이 지금 어디서 빈다고 했는데 아마 그 서버 교체에서 나온 돈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궁금한 게 이 재증명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가 매년 똑같이 잡혀요. 576만 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있는데 지금 아까 틀림없이 이 재증명 신용카드 서버 교체를 이미 다 했는데 올해 또 재증명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라이선스를 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했는데 왜 이게 또 필요합니까? 어디가 이게 옮겨지는 데가 좀 있을까요? 추가로 이렇게 자리가 배정되는 데라든지. 지금 제가 받은 거 2,500만 원은 아마 요 3,700 이 사업이 다 했으니까 요 금액이 남으니까 아마 이제 신규로 세입 관리 그 부서 사업비 신규로 하면서 그 사업비를 담으신 것 같아요. 추가로 맞습니까? 파악이 과장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지금 항목을 바꿔서 지금 2,500원 못 찾았고요. 작년도에 직무 수행비로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재증명 신용카드 서버 교체 3,700만 원은 저희가 2021년도에 서버를 한 건데요. 이 서버는 윈도우가 업데이트되면 이 서버도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21년도 했기 때문에 4년 후에 또 다시 교체를 2025년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 금액이 네. 아마 이 돈이 남았으니까 이 집행했던 총 금액 중에서 3,700만 원이 지금 이제 올해는 안 담겨도 되니까 그 금액으로 그 새롭게 활동비 그럼 전년도에는 활동비 안 주셨어요? 아니 2022년도에는 올해는 활동비 안 주셨나요? 그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안 나오는데 제가 그거는 작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에 직무 수행비로서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찾아서 다시 보고 요건, 드리겠습니다. 네네. 금액이 지금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올해 안 준 거라면 그게 맞는데 올해도 주신 거라면 지금 이게 어디서 집행됐는지 그게 나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네. 그리고 저 유지보수비 576만 원 지금 매년 잡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매년 그만큼 유지보수비가 그만큼 들어갑니까? 네, 저희가 왜냐면 카드 그 신용 결제할 때 이게 뭐 에러도 나고 뭐 이래서 유지 보수비를 1년씩 계약을 해서 이게 네, 매년 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징수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